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장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엠베스트 중학교 제자 여러분, 과학 점수의 날개를 달아주마 과학 날개 특강.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 전해주려요. 과학을 어떤 과목이라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과학하면 어렵고 딱딱한 과목 혹은 평균을 깎아먹어 속상하게 만드는 과목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 적성이 다른 애들, 이과형 머리를 지닌 애들이나 잘하는 과목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 결과에 있는 원인이 있는 법, 과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잡으면 되죠. 자신이 지금까지 과학을 단순 암기 과목이라 생각했다. 생물 파트는 할만한데 물리, 화학은 지겹다. 물린다, 물려. 그래서 물리다 라고 생각했다면 옳지 않아. 다시 한번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전해준다니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과학책 펴고 주주주 다다다 주주주 다다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늘 공부할 때는 학습 목표부터 잡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공부하나? 교과서를 봐도 교재를 봐도 새로운 단원 들어갈 때 학습 목표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잘한 그 글씨도 빼먹지 말고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바로 생물 파트를 보면 생식이란 단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염색체에 대해 공부하고요. 세포 분열, 바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 대해 공부하고요. 또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엮어서 정리하는 단락도 있거든요. 오늘 이런 걸 공부하지 알고 개념 정리를 한다면 더욱더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잘 되어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과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늘 공부할 때는 자신이 오늘 무엇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의 시작점이죠. 자, 여기서 잠깐 과학에 초점 맞춰 얘기 좀 해볼게요. 과학을 언어로 된 학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어도 그렇죠. 국어도 그렇죠. 영어 단어 뜻을 알아야 독해 가능하고요. 국어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휘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문 해석도 잘하고요. 문제의 뜻도 잘 파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과학도 언어로 된 학문이다. 그러니까 공식 그래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개념 정리도 잘 되고 역시 문제풀이도 잘 된다 이거예요. 자, 친구하고 대화할 때 전화질하면서 야, 내가 지금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어이구, 물 기화하네? 잠깐만 스프하고 면발 좀 넣게? 이거 아니잖아요. 친구하고는 물이 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기화라는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있어 보인다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도 생활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교과서 속에 갇힌 용어 아니구나. 분명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 많구나 라고 새로운 마음가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오늘 춥긴 춥나 보다. 콧물이 응고됐다. 이거 아니죠. 생활 속에서 콧물이 그냥 얼은 게 붙었네. 너 코 좀 닦아라 라고 얘기하지. 응고라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를 접하면요. 과학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과학 용어가 나오면 생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빠바빠빠빠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용어 나오면 정리하고 넘어가기. 자, 이렇게 한번 만나봅시다. 생물 파트에서 원형질이네, 광합성이네, 후형질이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과학용어 남기야지가 아니라 근본 원자를 쓰는구나. 세포에 살아있는 부분,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후형질은 뒤 후자를 쓰는구나. 원형질의 활동 결과 만들어진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세포의 죽은 부분이거든요. 살아있는 부분이 아닌 걸 후형질이라는구나. 어때요? 원형질, 후형질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뜻풀이를 하니 좀 더 쉽고
맑고 친근하게 느껴지죠. 자, 광합성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하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빛, 광의 합할 합자를 쓰는구나. 아,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이 있다?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용어 정리를 하다 보면 과학 용어가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요. 자, 생물 파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미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물에는 자글미, 조금미,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크게 확대해주는 기구 현미경이 생물 파트에 등장합니다. 자, 현미경의 구조를 익힐 때에도 그냥 줄줄줄 다다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반 렌즈, 저팔점 눈안, 눈으로 요래 들여다보는 렌즈구나. 대물 렌즈 또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물 대 물체물, 아, 물체를 대하는 렌즈, 바로 재물대를 향하고 있는 렌즈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훨씬 더 구조도 잘 익힐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용어도요. 한자 뜻풀이를 이용하는 거 좋죠. 근데 조금 전 언급했듯이 생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 융해? 이게 뭐야? 얼음이 녹는 거 녹을 융 풀어지래. 녹을 융 풀어지래. 아, 어때요? 얼음이 녹는다. 융해된다. 확 와닿죠? 예, 응고도 마찬가지예요. 콧물이 응고됐네처럼 바로 지붕 위에 있는 눈이 녹아 물이 됐고 이 물이 추운 날씨에 고드름으로 응고됐구나. 엉길 고들고 너무 아래쪽에 힘주지 마요. 실수하거든요. 엉길 고들고 응고구나. 물이 어는 것도 이렇게 응고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물을 끓이는 것도 기화, 또 물이 증발하는 것도 기화. 아, 공기가 됐구나. 공기 중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죠.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역으로 액화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걸 얘기하며 생활 속의 얘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화도 마찬가지. 나프탈렌이 고체 상태로 상온에 존재하죠. 이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면 한 단계를 건너뛰었다 해서 오를 승델화, 승화라고 하고요. 이 수증기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알갱이가 되는 것, 즉 풀잎에 서리가 맺히는 것도 역시 승화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생활 속 예와 함께하면서 과학 용어도 잡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학 공부하다 보면요.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 암기할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도요.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영어로 암기 과목이라 하지 않죠? 국어도요. 국어 단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국어를 또 암기 과목이라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암기할 내용이 있다면 재미있게 리듬 타서 또는 스토리텔링, 스토리와 엮어서 총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암기를 하되 단순 암기 과목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자, 암기법.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생활 속에 쓰지 않는 과학 용어 나오고 그래프 공식 나오는데 무조건 이해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얘 머릿속에 박는 작업도 필요해요. 이게 뭔데요? 저반 렌즈 아까 등장했잖아요. 저반 렌즈는 고배율 수록 쇼트, 짧고 대물 렌즈는 고배율일수록 길거든요. 렌즈의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것도 접고 쇼트 대고롱, 접고 쇼트 대고롱 어때요? 리듬 타며 암기하는 거예요. 접고 쇼트 대고롱, 접고 쇼트 대고롱. 저반 렌즈는 고배율일 때 쇼트, 짧고 대물 렌즈는 고배율일 때 롱, 길다. 이 일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박기. 접고 쇼트. 아, 진짜 저반 렌즈는 10배보다 20배 이렇게 크게 확대했을 때 쇼트 짧다. 그에 비해 대물 렌즈는 대걸렁 고배율일 때 롱 길구나. 어떻습니까? 이래 암기도 리듬법과 함께하면서 그림자를 활용하니 더 쉽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일게요.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엮었어요. 우리 몸은 물단지야. 어머, 여기 물 튀는 거 봤니? 나 피부 촉촉한 여자야. 얘 사람의 몸은 약 66%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내 몸은 물단지, 우리 몸은 물단지.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은 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단백질, 지방순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졌다.
있었다라는 것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천스란 단백질, 천스란 단백질, 단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접근하니까 단백질의 주 구성 원소까지 기억이 잘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와 엮어서 암기하는 것도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나 그림자료 보기. 봐봐. 내 몸은 물단지, 내 몸은 물단지. 내 말이 맞잖아. 물이 가장 많고 세포의 성분인 단백질이 그 다음이고 지방이 세 번째구나 라고 머릿속에 박으니 훨 이해가 쉽죠. 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과학도 재미있게 공부를 하되 암기법도 동원하고요. 또 광용어도 정리하고요. 그림 자료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과학은 크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나는 생물 파트는 괜찮은데 물리는 너무 싫어. 또는 나는 물리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아유 암기할 거 많은 생물은 너무 싫어. 이렇게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과학에도 편식하지 않도록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영역별 얼마나 공부가 쉬워지는지 학습 자료 암기할 때 얼마나 새로운 공부 방법이 머릿속에 잘 박히는지 알려줄게요. 집중하라. 오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영역 물리입니다. 물리하면 수학을 떠올리죠. 공식 나오겠네? 계산 문제 나오겠네? 단위 알아야 되겠네? 그래프 문제에 대한 대비해야 되겠네? 헐, 입이 떡 벌어져요. 한숨이 휴 나오나요? 여기서 잠깐. 물리는요, 만물물 다스리리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건 화학인데 끝까지 들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물질의 이동, 물질의 운동,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물리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F는 ma, W는 fs 공식이 나오죠. 공식 암기 시작, 숫자 넣기 시작. 이렇게 암기로만 접근한다면 응용 문제 풀기 힘들거든요. 예.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프라는 게, 표라는 게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 또는 공식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게 그래프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봐요. 현재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보면 W는 FS라는 공식과 함께 바로 1단원이 나옵니다. 생활 속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는요, 정신적인 노동,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계속 서류 작업했어. 그럼 이것도 일한 거 맞습니다만 과학에서는 과학에서 한 일 제로라는 거예요. 왜요? 과학에서 말하는 워크, 일이란 힘을 가해서 force, displacement,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봅시다. 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지요? 이 물체를 이래 끌어당기고 있지요? 몇 뉴턴의 힘이 드는고 이 용처 저울의 힘이 측정이 될 거고요. 얼만큼 이동했는데 이동거리도 자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과학에서 1이란 W는 Fs,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물체를 끌어당길 때 또는 밀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 올릴 때도 과학에서 일한 것 있습니다. 봐요. 자, 얘가 물체를 으쌰 들어 올리고 있어. 하나쌤이 으쌰 지금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물체의 무게 만큼 적어도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예,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 무게만큼 힘을 줬다. 여기서 힘은 바로 weight,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고요.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 height, 바로 이게 물체의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냥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라 뜻부터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물리 파트가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림 자료 활용해서 공식도 뜻풀이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 절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봐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했잖아.
네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그래프고 그걸 이용해 또 문제도 출제된다고요. 봅시다. W는 FS라고 그랬지요? 여기에서 넓이가 뜻하는 게 뭐니? 라고 묻는다면 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네. F 곱하기 S네. 워크 1이구나. 한일의 양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봐요. 가로축 이동 거리인데요. 세로축은 힘인데요.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어요. 그쵸? 힘을 계속 같은 크기를 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때 이 그래프를 보고 한일의 양을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W는 FS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되 힘의 크기가 변했으니까 이때는 삼각형의 넓이구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살짝 응용된 그래프, 이게 아니라 살짝 응용된 것까지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공식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완벽 이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림을 제시할게요. 자, 얘가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밀리지 않아요. 과학에서 한 일은 얼마일까요? W는 FS에서 힘은 줬대? 젖먹던 힘까지 줬대? 근데 이동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밀리지 않았다잖아요. 한일은 제로랍니다. 왜?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그냥 글로만 이해할 때보다 어때요? 그림자료 보니 훨 이해 쉽죠? 공식도 그냥 암기하고 그림 보는 게 아니라 공식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문제 유형이 이런 그림으로도 출제될 수 있죠? 훨씬 쉽죠? 자, 이번에 한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 아이가요,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숫자를 주세요. 무슨 숫자를 줘? 얘가 물체를 들었다는 것. 얘가 분명히 물체의 무게만큼은 적어도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쵸? 힘은 줬으나 보셔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습니까? 힘은 중력에 대해 반대 방향 위로 줬는데 이동 방향은요. 그거에 대해 수직이잖아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분명히 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자, 이때는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한일의 양도 제로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때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내용이기에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공식 이해하고 그림 보니 감이 오죠? 할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물리를 공식 암기하고 그냥 숫자 대입하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림 자료 활용하고 그림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공식도 이해하고 그래프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화학입니다. 과학의 또 다른 영역, 과학하면은 이거야말로 물질에 대해 공부하는 거지? 라는 생각 들죠? 빙고! 과학이라는 건 물질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물질하고 물체하고 차이가 뭔지 단어 뜻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금팔찌 있는 여자 왜 이래? 자, 여기서 잠깐 금팔찌는 구체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나 여기 하트 있어. 하트 펜던트 있단 말이야. 그래요. 구체적인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다고요. 이런 건 바로 물체고요. 이것을 구성하는 재료가 금이야. 이거는 물질이 되는 거죠. 고무 타이어 어떤 모양이 있죠? 구체적인 크기가 있죠? 이런 건 물체가 되고요. 고무 타이어니까 고무라는 물질로 이루어졌겠네? 빙고! 나무 책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크기와 모양이 있죠? 이건 물체고요. 나무가 재료입니다. 그럼 그건 물질이에요. 고대부터 시작됐죠? 이 세상에 많은 물체들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또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나온 것이 원소입니다. 원소 하면은 여러분 주기율표요. 현재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에 바로 이거 주기율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10여 종의 원소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원자번호 1번부터 말이죠. 자, 이거 수소, 헬륨, 헐 언제 다 외워? 참 다행인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강조하는 건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요거 첫음절 따서 수에, 리베, 풍탄지, 쌈플레, 나말, 귀낭, 여마크칼 해서 머릿속에 박으면 되죠. 그렇다고 화학 파트 단순 암기 파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해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요. 자, 여기 봐요. 이게 무엇인데요?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표현했죠. 원자는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다. 근데 그 전자가 K 껍질에도 있고 그 바깥에 LMN 껍질에도 있는데 원자가 KLMN 껍질로 이루어지면서 봐요. K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진대요. LMN은 8개까지 채워질 때 안정적인 형태이니 이것을 옥텟 규칙, 옥텟연이 아니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봐요. 네온이라는 원자 모형입니다. 네온은 바로 원자 번호 10번이에요. 원자 번호 10번이라는 건 잘 들어. 이거 두고두고 써먹는 지식이야. 자, 전자가 10개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 10개. 그런데 말했잖아. KMMMN. 이거는 모르더라도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8개씩 채운다. 그럼 10개에서 2개를 가장 안쪽 껍질에 채워놨어요. 남는 게 몇 개예요? 8개. 오,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네온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 보시렵니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거든요. 자, 그럼 11번에서 들어간다. 가정 안쪽 껍질에 2개 전자 채워놨어요.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전자도 11개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껍질에 8개. 남는 게 몇 개예요? 1개. 이거 없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쉽게 잃어요. 나트륨이 전자란 게 잃으면 가운데가 플러스 11인데 원자핵이 전자는 1개를 잃어. 10개밖에 없구나.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되죠. Na 플러스. 자, 그에 비해서 플루오린은요. 원자 번호 9번이에요. 원자 번호 9번이라는 건 분명 원자에게 플러스 9라는 거고 전자가 9개, 마이너스 9, 중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9개의 전자가 안쪽 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7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몇 개가 부족해요? 하나요. 그래요. 1개를 얻어서 이렇게 플루오린 F1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플루오린화 이온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옥텟 규칙에 관한 걸 그림 모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온에 대한 접근을 하니 훨씬 쉬워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온을 얻거나 잃은 전자수를 여기에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Na 플러스고 F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 보면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수해리, 리튬이 3번인데 3번이라는 거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에서 중성인데 3개로는 전자 한번 다져보자. 안쪽 껍질 2개 만족스럽고 하나가 남아요. 옥텟 규칙 하려면 없애버려! 그래서 리튬은 1가 플러스가 돼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주기율표에 대한 재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주기율표가 줄줄줄 달달달 암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해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눈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물체에 대해서 시작해서 그걸 구성하는 물질로 넘어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 그리고 주기율표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하면은 지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예! 지구의 육지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지구를 둘러싼 공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 지구도 태양 둘레를 도는 행성이고요. 수성도 있죠. 목성도 있죠. 다른 행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죠. 또 태양계에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태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지구를 도는 지구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존재 위성에 대해서 즉 달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점점 넓게 영역을 넓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이들이 지구과학 하면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게 없네? 좀 어렵다. 또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또 그를 둘러싼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지구과학도 암기하면 되지.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림 자료를 활용하면 쉽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봐요. 이게 뭔데요? 암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원입니다. 암석? 암석에는 이런 게 있다.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 불화, 일성, 바위연, 화성암이 있고 화성암엔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다. 시험 문제. AP에서 생성되는 암석, 암기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단순 암기하지 마. 그림 보고 이해하자. 화산 폭발, 화산 분출에 의해서 위에 쪽에서 즉 지표 근처에서 마그마가 굳으면 화산암이고요. 화산 폭발, 화산 분출 그러니까 화산암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냉각되면 깊은 심, 일울성, 심성암이 되는구나. 어때요? 이렇게 뜻풀이하면서 암석의 생성 위치를 보니까 화산암, 심성암 훨 이해가 쉽죠. 여러분이 그림 없이 그냥 글로만 공부했다면 어려울 내용이 그림과 함께 하니까 쉬워지는 느낌 들죠? 자, 그리고 그림만 볼 게 아니라 사진도 교과서에 제시되잖아요. 교과서도 100% 활용하는 겁니다. 현무암은 어둡네. 안산암은 중간이고 유무암은 파있구나. 그리고 나서 총 방법을 동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리듬도 타보는 거예요. 첫 음절을 따서 현안유화, 현안유화, 어둠의 자식을 사랑해. 어둠의 자식부터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첫 음절 따서 현안유화, 화산암이구나. 자, 그러면 심성암엔 어떤 게 있는데요? 반려암이 있죠. 섬노감이 있죠. 화강암이 있죠. 이것도 역시 리듬법을 타서 머릿속에 박는 거예요. 사진 보면서 어둠의 자식부터 반섬화심, 반섬화심,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 모두 심성암이구나. 어때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사진이 그냥 샬랄라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라는 생각 확 들죠. 더불어 학교 시험 문제에도 그렇습니다. 과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그림 혹은 사진의 출제율이 높으니까 이 그림 사진을 미리 머릿속에 넣는다면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앞에서 이미 사진으로 이해했기에 현안유화, 반섬화심, 현안유화, 반섬화심. 현무암이 어둠의 자식이구나. 가장 어두운 거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현안유화, 반섬화심, 현무암이 어둠의 자식이구나. 반려암도 어둠의 자식이구나.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의 결정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학습하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과학을 줄줄줄 달달달 암기하지 말고 뜻풀이도 하면서 그림 자료 활용해라 라는 걸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과학의 또 다른 마지막 영역 생물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생물 하면요. 식물과 동물. 예, 잘했어요. 그럼 식물, 동물, 곤충 사진 나와봐. 인체, 그림 줘봐. 이게 아니고요. 자, 생물에도 이런 영역이 있다. 현미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좀 전 언급했지요. 예, 생물 중에는 초금이 미생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크게 확대해주는 기구 현미경에 대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미경의 구조가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이 현미경의 구조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저팔적 눈안, 저반 렌즈가 눈 위로 들여다보는 부분이구나. 대물 렌즈, 대할 때 물체물, 재물대에 있는 물체와 대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훨씬 쉽죠. 그리고 현미경에도 종류가 있다. 나사가 빛이 싸는 경통 옆에 있으면 나사를 돌렸을 때 경통이 움직이는 경통이동식 현미경이고 나사가 재물대 옆에 있으면 나사를 돌렸을 때 재물대가 움직이는 재물대 이동식이다. 솔까 말 그림 없이 이거를 글로만 봤다면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나사의 위치를 그림과 함께 하면서 재물대 이동식, 경통 이동식,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저반 렌즈, 물체와 대하니까 대물 렌즈 훨씬 이해 쉽잖아요. 다시 한번 생물 파트도 그림을 활용하고 또 이런 부분 실험까지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 암기 팁에서 줬던 부분에 연결되는 내용 접고 쇼트 대고 롱이라고 그랬지요. 바로 이거 대물 렌즈는 회전판이 있어서요. 이 회전판을 딸깍딸깍 돌려가면서 배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물 렌즈는 고배율일 때 작동거리가 어떻게 될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몰래요가 아니라 대고롱. 대물 렌즈는 고배율일 때 롱 길어지니까 작동거리의 뜻만 알면 돼요. 대물 렌즈와 현미경 표본 즉 프레파라트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대물 렌즈가 고배율이 되면 될수록 왜 뜨뜻뜨다가
갔다 할 수 있는 작동거리는 짧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때요? 달락달락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미경의 배율에 또 현미경 이 대물렌즈의 길이 연결고리, 작동거리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과 함께 하니까 훨씬 쉽다라는 거 인정하죠? 대고록 맞죠? 그러니까 작동거리는 짧아지겠지요? 자,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현미경 내용이었는데요. 중3 과정입니다. 중3 과정에서도 역시 여러분은 생물 파트가 단순 암기라는 걸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이게 남자의 염색체고요. 여자의 염색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기 성별을 결정짓는 성염색체에 집중하라. XY. 크기와 모양이 달라서 그렇구나. 와, 여자는 성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네요. 예, 그래서 기호를 써도 같게 XX로 가는구나. 자,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서로 쌍둥 염색체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서로 쌍같을동, 서로 같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역시 염색체란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그림 또한 없었다면 좀 어려웠겠죠. 자, 식물세포, 동물세포, 핵이라는 게 분열하고 세포질을 분열한다. 헐, 말도 어려운데 그림이 없었다면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과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자, 보세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 분열하고 세포질까지도 분열하는데 밖에서 허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띠리리리 세포판이 형성되는 반면 동물세포는 없어 단단한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을 분열하는데 굳이 세포판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요래 한 몰 들어가면 된다. 예, 바로 세포질 만입이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림 자료와 함께 활용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중3의 생물 파트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중3뿐 아니라 중2, 중1 모두 생물은 외워도 돼 라고 생각했다면 자,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생물까지도 그림을 통해 이해하고 또 용어 뜻풀이 하나하나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그림도 마지막으로 전해주려요.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야 말 거야. 자, 여러분 수학에서는요. n 하면 홀수 13579, 2n 하면 짝수 24680이라 가죠. 근데 중학교 생물 파트 생식 단원에서 제세포 분열하면 이 n에서 2n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짝수란 소리예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쌍같을 동,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쌍둥염색체가 있으면 2n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n이라고 표기해요. 자, 여기 봅시다.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2n에서 2n이래. 암기할 게 아니죠. 쌍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열 전에도 있고 분열 후에도 2n이 있습니다. 그럼 2n에서 2n. 이건 뭐예요? 없네? 얘 쌍둥염색체가 분리, 나눌 분 떼어놓을리 분리가 돼서 그래요.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감소했구나.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림을 보니 이해가 쉬운 거지 글로만 제세포 분열은 2n에서 2n이고 감수 분열 헷갈려. 완전 시험 문제 풀 때 엉망으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과학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다. 그림 자료 활용해서 이해를 하자. 교과서에 그림 사진이 가득 담겨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학습자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 이제 제시하려 해요. 계속해서 집중하라. 오키.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노트 정리 꼼꼼하게 하자. 과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면 까먹을 수 있는 법. 쌤도 인형같이 생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런 경험 있거든요. 그렇다 치자. 인형같이 생겼다 치자고요. 자, 여기 보아요. 과학 노트. 역시 다시 한번 강조. 국어, 영어, 수학 등 다른 과목에도 접목시켜요. 그냥
학교 수업에서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트 정리할 때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볼 때도 그렇고요. 그림, 사진 등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고 특히 과학에서는 그림이나 그래프의 출제율이 높으니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핵심 단어, 핵심 개념을 놓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괄호 채워넣기 형식 또는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습할 때 또 시험 직전 자기 스스로 정리한 노트를 볼 때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눈이 가면서 핵심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문제 유형 잡는 것도 중요하죠. 난 열심히 개념 정리했는데 문제 풀려고 하면 잘 안 되네. 유형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요. 문제 유형 잡기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들어갑니다. 우선 과학은 그림과 함께 출제되는 문제 많다고 그랬죠? 아까 열심히 들었으면 중학교 1학년이어도 풀 수 있겠네? 이게 뭐예요? 서로 상 같을 동 상동염색체래요. 이야! 분열이 됐어. 하나가 둘이 됐단 말이야. 내 분열 후에 쌍동염색체가 그대로 있죠. 이 N에서 이 N. 예! 체세포 분열에 관한 거구나. 헐, 중3만 푸는 건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네? 자신감이 붙죠. 자, 여기 봐요. 이거 뭐예요? 쌍동염색체가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감수 분열인 거죠. 어때요? 그림만 충실하게 공부했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키오키. 또 단락단락 따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체세포 분열 감수분열 엮어서도 출제되니까 꼼꼼함이 생명이다.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자, 이게 뭐야? 여자다! 어찌 알았어요? 앞에 내용 열심히 보셨어요? 예, XX 여자의 정염색체잖아요. 그림을 충실히 봤기에 여자에 관한 거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요. 틀린 문제는요.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잡고 물어보세요. 엠베스트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엠베스트 과학 선생님 또 다른 과목이라면 사회 선생님, 수학 선생님 붙들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틀렸다. 속삭이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적극적인 자세가 자신의 큰 꿈을 이루는데 정말 필수였습니다. 오키오키. 집중하라.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 이론 정리 꼼꼼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행평가도 대비해야 돼요. 과학에서 수행평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야, 네가 감독관처럼 굴어 그래. 뭔 말이야. 실험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너무나 수동적으로 또는 감독관처럼 뒷짐지고 뒤에 있으면 그거 옳지 않아. 실험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실험 과정도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요. 이것을 시험 문제에서 만날 때 탐구 문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또 수행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실험 보고서 쓰는 건데 실험 보고서 쓸 때도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자세가 수행평가의 필수 요소구나. 이 과학에서 수행평가는 실험하고 실험 보고서 쓰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수행평가 대비법 기본은 실험 목표를 잡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의 화학 파트를 보면 물과 소금물의 끓는 점 비교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실험할 때 실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실험이 진행되는구나.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끓임 쪽을 넣고 그럼 여기서 끓임 쪽을 왜 넣는지 궁금하잖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끓임 쪽의 역할까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물 대신에 5% 소금을 10% 소금물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왜 농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탐구 문제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말로만 할래가 아니죠. 실험 보여줄게요. 얼마나 과학이 실험에서 중요한지 직접 느껴 보아요. 오늘은 물과 소금물의 끓는 점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 물과 끓임 쪽을 M키가 넣어 놓았어요. 여기에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앞에 장치한 곳에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면서
대략 10분 뒤의 온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M키가 알코올 램프에 한번 불을 가열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분 뒤의 온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략 1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에 100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100도인 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소금물 농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끓는 점을 비교해 볼 텐데요. 소금물의 농도가 대략 5%인 소금물과 10%인 소금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M키가 농도가 대략 5%인 소금물을 끓임쪽과 함께 넣었어요. 지금 가열 중인데요. 한번 10분 뒤에 온도를 재어보도록 해요. 10분이 지났어요. 농도가 대략 5%인 소금물에 이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100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죠? 지금도 끓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M키가 대략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끓임쪽과 함께 넣고 이렇게 가열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온도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끓임쪽과 함께 넣고 가열해서 10분 뒤에 온도를 한번 재어보니까요. 우와, 5%의 소금물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네요. 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의 실험을 통해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이고 소금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5%의 소금물보다 10%의 소금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오케이, 실험 눈에 잘 담았습니까? 그럼 이제 끝? 아니죠. 실험 결과를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래프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프가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봐요. 물은 수평 구간이 나타나는데 소금물은 수평 구간이 없다. 더불어서 5% 소금물보다 10% 소금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구나. 줄줄 글로 써대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한눈에 이래 잘 들어오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분석하는 내용까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즉, 수행평가를 위해 실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 보고서를 쓰면서 수행평가도 하고 지필고사의 탐구 문제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험 그래프 또 실험 보고서 쓰면서 분석 내용을 끌어낼 때는요. 자신이 궁금한 것도 이래 조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 목표 썼죠. 실험 과정, 유의점이나 실험 과정 순서 정리했죠. 그리고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자신이 궁금했던 것 또는 실험에서 핵심을 분석하고 요래 문장으로 쭉쭉 정리한다면 그 어떤 내용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실험은 곧 탐구 문제와 연결고리 같죠. 말만 할래가 아니야. 봐봐봐봐봐. 보세요. 아, 수평 구간 100도씨에서 끓었구나. 물이구나. 수평 구간이 없네. 그럼 네가 소금물의 가열곡선이구나. 이래. 문제도 연결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맞죠? 자, 이렇게 과학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만 해요. 자, 꼼꼼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 다시 한번 생활 속에 쓰지 않는 과학 용어를 정리해라. 또한 암기할 내용이 있다. 암기할 내용이 있다면 리듬법 또는 스토리텔링으로 반드시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든 머릿속에 박아라. 더불어 과학시험지 보면 그림, 사진, 출제율이 높죠. 그래프도 많이 나오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림, 사진, 그래프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라. 학습자를 충실하게 이해해야 과학 공부 잘 된다라는 거. 또 스스로 정리할 때는 과학노트 정리법 알려드렸고요. 괄호 채워넣기 형식, 표 채워넣기 형식을 한다면 핵심을 놓치지 않거든요. 더불어서 문제 풀 때도요. 그림이 장식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 그림의 답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키. 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과학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단순한 과목,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다. 쉬운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뜨강
여러분의 열공으로 함께 합시다. 엠베스트 선생님 모두 다 여러분의 과학 만점을 위해 또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속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